누군가는 그녀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깔아뭉갰지. 고졸 신입, 커피 하나 못하는 애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 그녀가 누군지, 그리고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그날 서버실에서 모든 게 드러나기 전까진. 인천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서아의 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년 만에 귀국, 미국에서의 긴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인 미래테크의 차기 CEO로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아야, 이쪽이야. 아버지 윤태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이라 불리는 그 위험 있는 남자가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죠. 서아는 달려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태준은 딸의 어깨를 꼭 붙잡고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서아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MIT 컴퓨터공학과에 하버드 MBA까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태준은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뉴런 AI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왔어. 이게 완성되면 미래테크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거야. 서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뉴런은 미래테크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뇌처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이었죠. 정말 기대돼요. 지금까지 본 어떤 AI보다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개발은 보지 못했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회사에 합류하면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내 보안 지식이 필요해.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래테크 본사는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60층 높이의 빌딩은 미래를 향한 회사의 비전을 상징하는 듯했죠. 서아는 CEO 후보로서 자신만의 오피스를 받았습니다. 탁 트인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고 가장 먼저 그녀가 원한 건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보고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서아는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최신 개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뉴런 AI의 코드와 개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MIT에서 배운 그녀의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뉴런 AI의 핵심 알고리즘 코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아는 급하게 이전 버전의 코드와 비교, 분석을 시작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코드를 복사했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된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서아의 전문가적 눈은 그 미세한 차이를 놓치지 않았죠. 최신 뉴런 AI 코드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미래테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서아는 즉시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아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에 태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뉴런 AI 코드가 유출됐어요. 흔적을 확인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확실해? 서아는 태블릿을 꺼내 발견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되었고 원본 코드가 외부 IP로 전송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기술을 빼내고 있어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해야 할 것 같구나.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야. 서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 수사가 필요해요. 경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해야 안 돼.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IPO를 앞두고 있어. 이런 소문이 나면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가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내부 조사라도 철저히 해야 해요. 제가 직접 맡을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절대 소문이 새어나가서는 안 돼.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알아야 해. 서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밤이 깊어진 사무실. 서아만이 홀로 남아 회사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배운 고급 해킹 기술을 동원해 보안 로그와 접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죠. 여기야. 드디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유론 AI 코드가 접속된 기록이 마케팅 본부의 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연구개발팀이 아닌 마케팅 본부에서 왜 이런 접속이 있었을까요? 서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혁 마케팅 본부장? 로그에는 강민혁 본부장의 아이디로 연구개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여러 번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 IP로 데이터가 전송된 시간과 일치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서아는 마케팅 본부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강민혁은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로 미래테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신임하는 임원 중 한 명이었죠. 첩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화면을 바라보던 서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다시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태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강민혁 본부장이에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내가 가장 신임하는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 서아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더 조사가 필요해요.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첩자를 잡아내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정체를 숨기고 미래테크의 인턴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김지은이라는 가명으로요. 고졸 학력의 평범한 인턴이 되어 내부에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니? 그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강민혁은 이미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하면 증거를 모두 없앨 겁니다. 태준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내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세요. MIT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디지털 세계에서 흔적을 지우는 방법이니까요. 서아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아버지. 서아는 사무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 일하는 오랜 친구 이민재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작전에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했으니까요. 민재야, 나 서아야.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귀국했어? 무슨 일이야? 서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첩자를 잡아야 해. 우리 회사에 말이야.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미래테크의 운명과 아버지의 신뢰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미래테크 본사 앞에 서서 서한은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성은 더 이상 MIT와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 CEO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김지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긴장된 숨을 내쉬며 서한은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명문대 출신임을 자랑하듯 학교 이름이 박힌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죠. 서한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컴퓨터공학 기초 지식을 담은 교과서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그녀였지만 고졸 인턴으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김지은 씨? 이름이 불리자 서한은 천천히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마케팅 본부장 강민혁이었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첩자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서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혁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졸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컴퓨터와 마케팅을 공부했습니다. 강민혁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인공지능의 기본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설명해 보세요. 서하는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MIT 박사 과정에서도 다루는 고급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독학했다는 설정에 맞게 기초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학습은 강민혁은 그녀의 말을 중간에 자르며 비웃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워들은 말 같은데요. 저희는 명문대 출신들도 줄 서서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고졸이 무슨. 그의 모욕적인 말에 서하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역할에 충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다른 면접관 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상 고졸 채용 할당량이 있어서 3개월 인턴으로 한번 기회를 줘볼까요? 강민혁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업무 성과가 좋지 않으면 즉시 계약 종료입니다. 서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서하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마케팅 본부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세련된 옷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단어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저기 새로 온 인턴이래. 누군가의 속삭임에 서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지은 씨, 이쪽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오래된 컴퓨터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최신식 장비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환경이었죠.
오늘부터 강민혁 본부장님을 지원하게 될 거예요. 커피 타는 법부터 배워둬요. 본부장님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거든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천재 개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커피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회의실 구석에 앉아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강민혁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혁의 눈이 서아에게 멈췄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새 인턴?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강민혁은 무시하듯 고개를 돌리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뉴런 AI 마케팅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완벽하게 보여줘야 해요. 서아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뉴런 AI에 대한 언급에 그녀의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혁은 서아를 불렀습니다. 김씨, 내 사무실 정리하고 부서원들 커피 한 잔씩 타오세요. 그리고 이 자료 30부 복사해서 5분 안에 가져오고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강민혁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는 서아가 실패하길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서아는 끊임없는 잡무에 시달렸고 강민혁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계속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아는 참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첩자를 잡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주 목요일 마케팅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뉴런 AI의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AI의 기술적 우수성만 강조하면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어차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 팀장의 발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너한테 말하라고 했지? 강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감히 고졸 주제에 회의실에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서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것은 연기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빠르게 컴퓨터로 돌아와 USB를 꽂았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 그녀는 MIT에서 배운 고급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했습니다. 특히 강민혁의 컴퓨터 접속 기록에 집중했죠. 여기 있어. 화면에는 강민혁이 연구개발팀 서버에 여러 차례 접속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연구개발 서버에 접속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 접속 시간이 대부분 야간이나 주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민혁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화면을 닫고 청소부인 척 연기했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네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긴장했지만 곧 그가 연구개발팀 박진호 팀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청소 중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네요. 혹시 마케팅팀 새 인턴 아닌가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지은입니다. 강 본부장이 많이 힘들게 하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서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학벌이 전부는 아닌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강 본부장이 요즘 우리 연구개발팀 서버에 자주 접속하더군요. 궁금해서요.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도 강민혁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잠재적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늦었으니 빨리 집에 가세요. 내일 또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진호라는 새로운 인물을 발견한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강민혁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그녀는 더 깊이 잠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그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서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아는 의도적으로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박진호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강민혁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면 귀중한 협력자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서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보통 8시 30분부터 출근한다는 사실을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예상대로 박진호가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만난. 박진호는 서아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표정에 서아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김지은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팀장님은 연구개발팀이시죠? 뉴런 AI 개발하시는. 박진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인턴이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그렇습니다만 인턴 교육에서 그런 내용까지 알려주나요? 서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드러냈죠. 아, 강 본부장님이 회의에서 언급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AI에 관심이 많아서.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군요. 대학은 안 가셨다고 들었는데 독학하셨나요? 예.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면서요.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호는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의 말에 서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응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서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호는 분명 동맹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케팅 본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아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각입니다.
김 씨.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8시 58분.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9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9시가. 인턴은 8시 30분까지 와서 준비해야 한다고 안 가르쳐 줬나요? 그런 규칙은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민혁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일찍 오겠습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 뭉치를 그녀의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오늘 오후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전 직원 커피. 서아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마케팅 데이터였습니다. 오후까지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양이었죠. 강민혁이 떠난 후 옆자리의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류 원래 팀원 넷이서 일주일 동안 분석하기로 한 거예요. 강 본부장님이 특별히 너만 미워하는 것 같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민혁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요. 왜 하필 나지?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학벌 차별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그날 하루 종일 서아는 불가능한 업무와 씨름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강민혁은 오후 5시 정각에 그녀의 책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 역시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밤 다 끝내세요. 내일 아침 보고할 거니까. 밤 10시 서아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기회야. 사무실이 텅 비자 서아는 강민혁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특수 USB를 꽂고 비밀번호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MIT에서 배운 사이버 보안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강민혁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서아는 테냐테크라는 단어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이메일이 화면에 표시되었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대형 AI 기업 테냐테크와 강민혁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첨부 파일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건 파일을 열자 뉴런 AI의 소스 코드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차 송금 완료 50만 달러.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강민혁은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증거를 복사하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급히 화면을 닫고 USB를 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강민혁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발각되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보고서 마무리하려고. 내 자리에서요? 강민혁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변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프린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컴퓨터로 출력하려고. 강민혁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가 서아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박진호의 활기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들어와 서아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 가지러 왔어요. 지은 씨가
준비해놨다면서요? 서아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진호가 그녀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아, 네, 자료요. 제 책상에 있어요. 강민혁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진호 앞에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늦었으니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강민혁이 사무실을 나간 후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호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한 짓 하고 있군요. 주의하세요. 서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호는 아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만납시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말을 마친 박진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박진호도 강민혁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것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증거 찾았어.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확인하고 서아는 증거가 담긴 USB를 꽉 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미래테크 로비를 지나치다 대형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이번 주 금요일. 화려한 글씨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금요일, 기회가 생겼네. 서아는 생각에 잠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은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강민혁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간 서아는 긴장된 손길로 치마 주름을 꾹꾹 눌렀습니다. 강민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하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지은 씨의 학력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신분이 탄로났을까요? 고졸이라고 하셨죠? 어느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까? 동서고등학교입니다. 강민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재밌네요. 동서고등학교. 교무실에 전화해봤는데 김지은이란 이름의 졸업생이 없다더군요. 서아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허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제가 주민등록상 이름과 다른 이름을 학교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급하게 만들어낸 변명이었지만 강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물고 있던 미끼를 놓치는 느낌이었을까요? 그런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그냥 가보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서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의 가짜 신분을 파헤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아는 박진호와의 약속대로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사방이 트인 옥상에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박진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박진호의 말에 서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서아 씨, 맞죠?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옥상에는 둘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진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고졸 인턴치고는 컴퓨터 지식이 너무 전문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사진으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강민혁에게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강민혁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연구개발 서버에 무단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부터요.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라도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안도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실은 증거를 찾았어요. 서아는 USB를 꺼내 박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테냐테크와의 이메일, 코드 유출 내역, 송금, 증거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이 증거로 충분할까요? 아직은 부족해요. 강민혁의 최종 계획을 알아내야 해요. 서아는 창립 기념일 행사 현수막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진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날이 기회일 수도 있겠군요. 모든 직원이 대강당에 모일 테니까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강민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진호의 진심, 어린 응원에 서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든든한 동맹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국정원 친구 이민재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와 박진호와의 대화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구나. 이민재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미 내 신분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계속할 거야?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아버지, 회사와 우리 기술을 지켜야 하니까. 이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국정원 특수팀을 준비할게.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필요해. 이번 주 금요일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 모든 직원이 대강당에 모일 거야. 그때가 기회일 거야. 두 사람은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민재는 비밀리에 회사 주변에 팀을 배치하고 서아는 내부에서 강민혁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래테크는 창립 기념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곳곳에 장식이 걸리고 직원들은 행사 준비에 바빴습니다. 서아는 마케팅팀의 인턴으로서 행사 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 전체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죠. 오후 회의에서 강민혁이 발표했습니다. 금요일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모든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의 강조에 서아는 주목했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에 어떤 계산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조용히 회사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혁이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서버실 접근 권한을 신청해 둔 것입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그는 서버실에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서아는 즉시 박진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밤 박진호와 서아는 미래테크의 한 빈 회의실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강민혁은 행사 도중 서버실에 가서 남은 뉴런 AI 코드를 모두 빼돌릴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증거를 삭제할 거고요. 박진호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행사장에는 CCTV가 있지만 서버실은 특별한 보안 구역이라 내부 영상 기록만 남습니다. 그걸 이용해야겠군요.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버실 CCTV를 조작해 강민혁의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전체에 중계하는 방법까지 논의했습니다. 전문적인 해킹 지식이 필요한데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MIT에서 배운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여 CCTV 제어권을 획득하는 모습에 박진호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윤 회장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서아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창립 기념일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 서아는 이민재와 마지막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국정원 요원들이 건물 주변에 배치될 거야. 신호만 주면 즉시 투입할 수 있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내일 강민혁이 서버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잡을 거야. 이민재는 친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 서아야. 강민혁은 위험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행동하지 마.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니까. 호텔로 돌아온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강민혁을 체포하고 그녀의 위장 임무도 마무리됩니다. 가슴 속에서 묘한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윤서아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으로 살았던 이 시간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가 한창인 대강당. 화려한 조명 아래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윤태준 회장이 리레테크의 역사와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25분. 곧 강민혁이 움직일 시간입니다. 예상대로 강민혁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모습이 출입구로 사라지자 서아는 박진호에게 작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강민혁의 뒤를 따랐습니다. CCTV는 이미 그녀와 박진호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민재의 국정원 팀은 건물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버실로 향하는 강민혁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보안 카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 뒤 그녀도 준비해둔 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버실 안에서 강민혁은 이미 메인 서버에 USB를 꽂고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강 본부장님? 서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강민혁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김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는 고졸 인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과 눈빛에는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코드를 빼내고 계시네요. 테냐테크에 보내기 위한 거겠죠?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서아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얘가 누구야? 서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윤태준 회장의 딸이자 미래테크의 차기 CEO죠. 강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행동이 회사 전체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이미
건물을 둘러싸고 있죠. 서하는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에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테냐테크와의 이메일, 송금 내역, 코드 유출 기록 모두가 명백했습니다. 강민혁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것 같아? 서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MIT에서 보안 교육의 일환으로 배운 자기방어 기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강민혁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하는 재빠르게 몸을 비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며 박진호와 보안팀이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세요. 강민혁. 여러 명에게 제압된 강민혁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서하가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야. 그리고 나는 늘 2등이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2등. 그의 말에 서하는 일순간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대강당으로 돌아온 서하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윤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체 직원들도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서하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제 진짜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지은이 아닌 윤서아입니다. 윤태준 회장의 딸이자 미래테크의 차기 CEO입니다. 회장 속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혔던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인 뉴런 AI 코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첩자를 직접 찾기 위해 고졸 인턴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서하는 화면을 통해 모든 증거와 강민혁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서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이 몇 주 동안 학벌에 따른 차별, 권위적인 조직 문화, 소통의 부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깨달음이 스치는 듯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래테크는 변화할 것입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평가, 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하의 확신에 찬 연설에 처음에는 조용하던 직원들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1년 후 미래테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하의 CEO 사무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날의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테크, 뉴런 AI, 글로벌 시장 석권, 혁신적 기업 문화의 승리. 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테냐테크와의 법적 분쟁,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런 AI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었고 미래테크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였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하 대표님,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냐테크 스파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되었답니다. 다행이네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기업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재 보안 자문이 새로운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재를 미래테크의 보안 자문으로 영입한 것은 그녀의 탁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박진호가 나간 후 서한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며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서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미래를 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다른 한국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아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이재 명예 회장으로서 그녀의 경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해외 출장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태주는 따뜻한 미소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서아야, 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아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마지막에 서아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공감과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지은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태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미래테크는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아의 미래를 위한 일터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기업들이 미래테크의 기업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기술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문화가 없다면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미래테크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인턴 사원증을 꺼냈습니다. 김지은이라는 이름과 수수한 모습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여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첩자를 찾는 모험은 끝났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